이제 보통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주식도 활성화되고 부동산 활성화되면서 많은 네. 분들이 이제 경제에 많이 관심 생겼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 교육에도 경제에 네. 대해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용돈 교육이 이제 처음에 이제 필요하시게 된 계기, 제가 네. 이걸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하시게 된 게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저의 경우는 사실 네. 어렸을 때 어려운 경제 형편으로 인해서 네. 뭐 용돈이라거나 어떤 뭐 돈을 받아서 관리한다는 것은 네. 거의 없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용돈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도 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혼자 관리하면 되니까 그쵸.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거는 네. 부부가 함께 관리해야 되는데 네. 제가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는 네. 이러다가는 정말 이혼하겠구나. 네. 그런 위기감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네. 양육하기 위해서는 네. 뭐 이유식 값이라든가 아니면 기저귀 값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데 내가 사고 싶은 걸 사면서 그것을 다 충족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혹독하게 경제적 자립을 연습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에 이제 작가님도 이제 네. 경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가 그렇죠.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경제 공부가 좀 필요하구나. 네네네. 공부를 하시면서 이걸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자녀에게도 좀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게 된 거군요. 그렇죠. 자녀에게 이제 더 필요하겠다. 이거는 네. 내가 힘들게 겪은 만큼 네. 내 자녀는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미리 습관화해 줘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네. 그 자녀가 몇 살 때 처음 이제 그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네. 어린이 경제학교가 이제 열리는 것을 제가 알고 아이를 이제 참여를 시키게 됐는데 네. 그때가 이제 큰아이가 10살 때였죠. 아, 10살 10살이고 작은 아이가 이제 8살 때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는 아이들은 이제 셀러로서 물건을 판매하는 걸 신청하고 네네. 저의 경우는 이제 요청이 있어서 구연 동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계의 잔이라는 동화책을 이제 구연하면서 아이들에게 경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는데 네. 제가 그걸 연습하면서 오히려 제가 공부가 된 거예요. 네. 네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 네.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죠. 그럼 그 세계의 잔이라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네, 세계의 잔은 이제 부모가 아이의 생일날 네. 용돈을 이제 처음 주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초등학교 무렵이거든요. 네. 용돈을 봉투에 담아서 주는데 이것을 세 개의 잔에다가 나눠서 관리를 해라 이런 미션을 줘요. 그래서 네. 모으기, 쓰기, 나누기. 그래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모으기 잔에 더 모으기도 하고 네. 나누기 잔에 더 넣기도 하고 이렇게 분산 관리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이 돈이 이제 잔에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 네. 가득 차서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게 해서 은행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 그래서 또 통장을 만들게 되죠. 어.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네. 통장을 3개 만들어서 네. 아이들 그렇게 목적 통장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됐어요. 아.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온 게 이제 아. 7년이 된 거죠. 네. 네. 아이들에 대한 얘기 좀 나중에 듣기로 하고 네. 그 책에 보니까 이제 경제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네네. 이 경제 감수성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할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감수성이라고 하면 네. 외부 세계에 대한 어떤 자극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문학에서 감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네. 요즘은 흔히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경제 감수성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뭐 사전적 의미는 아직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책에 이제 표현한 것은 네네. 어떤 대상에게 있어서 감성이라는 것이 지적 판단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 작가님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으로 네. 1억이 딱 주어진다고 하면 네. 무엇을 하시겠어요? 저는 주식을 사죠. 주식, 몰빵. 네, 몰빵, 저 몰빵. 네. 몰빵, 네, 네. 주식에 지금 꽂혀 있군요. 네.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네. 경제적 감수성이 오래도록 습관화되어 있거나 네. 그것에 이제 자극을 잘 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네. 딱 1억을 분산 관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1억에 네. 얼마는 내가 모으기 통장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얼마는 내가 이것을 그동안 꼭 살려고 했던 그 필요에 의해서 네. 사는 것에 투자를 하거나 네. 또 작가님처럼 주식에 투자하거나 네. 그리고 이거 내가 그래도 내 수입의 일부이긴 하지만 네.
나눔에 좀 동참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나누게 이렇게 분산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는 경제 감수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약간 그 돈에 대한 뭔가 좀 관념이나 개념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적어도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분리해서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가져가고 네. 그것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 네. 그것을 저는 중점으로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뭐 편견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제가 아이들 돈 쓰는 걸 보면은 일단은 어렸을 때는 떼쓰기잖아요. 일단 뭐 그렇죠. 마트 같은 거 가면 이제 네. 막 무조건 다 써달라고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돈에 대한 그 개념이나 관념, 특히 세뱃돈 받을 때 이런 거 돈의 크기도 잘 모르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해서 뭔가 이제 가르치려고 제어를 하거나 저축을 하려고 하면은 네. 이게 잘 교육이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네. 아이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정말 경제 감수성이 잘 발달하려면 네. 아이가 돈에 대해서 작가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뭔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혹은 돈에 대해서 떼를 쓰거나 네. 어떤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 네. 그것이 이제 돈에 대해서 가리키는 가장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네, 그래서 먼저 아이와 용돈이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너가 이게 왜 필요한지, 네. 어디에 쓸 건지, 네. 얼마가 필요한 건지 네. 그걸 아이와 대화를 하는 거죠. 무조건 부모가 너는 1학년이니까 자 10,000원. 네. 뭐 이것이 아니라 네, 아이와 대화하면서 네. 그렇게 용돈을 정하는 거예요. 아, 용돈의 그 액수도 같이. 그렇죠. 액수도 같이 정하고 네. 사용처도 같이 정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용돈 사용처를 정확하게 정해서 아이가 어느 부분까지 쓸 수 있는지 네. 적어도 바운더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네, 무조건 뭐 내가 쓰고 싶은 거에 아무 곳에나 이제 쓰는 거는 조금 위험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용돈이 어느 곳에 필요한지 그 네. 사용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좀 더 습관화가 되려면 네. 이제 조금 용돈을 이제 규칙적으로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저의 경우는 이렇게 봉투에다가 네. 한 달에 한 번씩. 네. 근데 초기에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시작한 건 아니고요. 네, 네. 아이가 한 번 주면은 예를 들어 5,000원을 줬는데 네. 5,000원을 한꺼번에 다 써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5,000원을 네. 다 쓴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나눠서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혹은 2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조금 참는 것이 되는 아이는 한 달에 한 번. 네, 이게 점점 고학년으로 갈수록 한 달에 한 번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도 정하고요. 네. 그리고 그 용돈을 받으면 네. 3개의 잔으로 저도 똑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저금통을 만드는데 네. 가능하면 이제 뭐 저금통을 새로 살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집에 있는 재활용품 병 같은 거에다가 목적을 적는 거죠. 뭐 모으기, 쓰기, 네. 나누기 네. 혹은 아이가 뭔가 장난감이 사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장난감 저금통 이렇게 해서 저금통에 이름을 붙여주고 용돈을 받으면 바로 거기에다가 나눠서 넣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모으기에 뭐 예를 들어 10,000원을 줬다 하면 모으기에 뭐 5,000원, 네. 그 다음에 쓰기에 3,000원, 네. 나누기에 2,000원 네. 이런 식으로 아예 나눠서 네. 처음부터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모으기에 다 모이면 그것은 이제 통장으로 네, 다시 입금을 시키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실제 이제 자녀분들 했을 때 처음에 액수를 얼마로 시작하셨어요? 저는 네. 아이들이 거의 부모가 대부분의 용품들을 다 사주잖아요. 네, 그쵸. 과자도 다 사주고 네, 그쵸. 마트 가면 그냥 한꺼번에 다 사니까 그쵸, 그쵸. 큰 돈이 사실 필요하지가 않아요. 어. 네, 그래서 제가 나이에 따라서 사실은 네.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8살이면 8,000원. 아, 네, 10살이면 10,000원. 네. 이렇게 시작했는데 고학년으로 갈수록 네. 아무래도 조금 더 돈이 그쵸. 필요하게 되고요. 네. 사실 아예
애들 그거 가지고 뭐 해요? 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많은 뭐 예전 같으면 뭐 우리가 참고서나 뭐 이런 것도 사야 되지만 그쵸, 그쵸. 요즘은 거의 온라인으로 하고 맞아요. 부모들이 다 전자결제 해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아이들이 용돈으로 써야 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용돈으로 쓰는 경우는 보통 뭐 군것질을 그쵸. 한다거나 네. 자기가 소소한 어떤 장난감 네. 아니면 뭐 아이들 친구들 생일 선물 네. 그냥 요 정도만 사용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큰 돈이 필요는 없고 그리고 대신 특별 용돈들이 있어요. 네네. 뭐 설날에 받는다거나 네. 혹은 뭐 친지가 방문했을 때 네. 뭐 그 금액적인 차이는 좀 있지만 네. 뭐 5만 원을 주신다거나 만 원을 주신다거나 네. 근데 그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거의 목적을 정해서 네. 또 돈을 따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작게 시작했어요. 아, 네. 그러면은 그 이제 큰 아이는 10살이라고 10,000원 주고 네. 작은 아이 8살 8,000원 주면은 네네. 작은 아이가 왜 네. 똑같이 안 준다고 안 했어요? 아,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어요? 거기에 맞게 저희는 아. 서열을 확실하게 했죠. 아, 네. 그렇군요. 오빠는 더, 네. 오빠니까 이제 네. 그만큼 더 주고, 동생은 동생이니까 이제 네. 그만큼 금액이 좀 작은 거라는 거는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이해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아이들이 그 뭐 10,000원, 8,000원씩 받으면서 그걸 또 사용처를 나누고 네. 해서 지금 은행에 저축까지 하는 네네.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푼돈 모으기를 이제 해보시니까 네. 어떤 변화들이 생기던가요? 일단 이제 네. 푼돈을 꾸준히 모으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 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작은 푼돈이지만 이것이 종잣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전을 모으고 1,000원짜리를 모으고 이렇게 함께 했었는데 네.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일단 돈이 모이잖아요. 그쵸. 돈이 모이고 그리고 그 모이는 기간 동안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이제 네. 끈기가 생기고 성실함이 뒤따라오더라고요. 오. 그래서 아이들의 성실성, 뭔가 시작할 때, 목표를 정했을 때 기다릴 줄 아는 힘들이 네. 생겼고요. 그리고 성취감,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기다려서 해냈다라는 그런 네. 성취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 작가님 앞에 종이컵 하나를 채우는데도 네. 처음에는 상당한 시간이 아, 걸려요. 그쵸. 예. 뭐 적어도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네. 아이에게는 참아내는 기간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해냈다라는 어떤 성취감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내가 해냈구나, 나는 네. 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자기에 대한 존중감이 네.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은 그렇게 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기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7년 동안 7년 지속해 동안? 온 거고 네. 그 금액이 처음에는 정말 작게 시작했지만 뭐 5,000원이 10,000원이 되고 10,000원이 10만 원이 되고 그쵸. 네 그렇게 해서 뭐 100만 원씩 모으기도 하고 네 큰 돈, 긴 기간도 큰 돈이죠. 그렇죠. 정말 푼 돈이 큰 돈이 되죠. 네. 우리 어른 같은 경우도 사실 50만 원, 100만 원 모으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쉽지 않죠.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 또한 네. 저희도 이렇게 작은 저금통이 있어요. 네. 목적 통장이. 네. 그래서 그 통장에 돈을 쓰고 나면 항상 이렇게 잔돈들이 그쵸. 생겨요. 네, 그래서 생기죠. 동전 같은 거. 네. 그러면 그런 걸 넣어놓고 이건 우리 여행 갈 때 쓰자. 뭐 혹은 외식할 때 쓰자. 네. 이렇게 정해놓고 모으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가정 내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학교에도 교육 네네. 프로그램 하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네, 학교에서는 네. 일단 저희가 어린이 경제학교를 시작하면서 네. 아이들이 이렇게 돈 관리를 잘 하다 보니까 네. 주변에서 이제 궁금하다는 얘기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요? 네. 그 집 아이들은 용돈 관리를 어떻게 네. 우리 애들도 시작해야 되는데 그쵸.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네. 시작하게 된 게 이제 제가 학교의 교육을 가게 된 거예요. 오. 그래서 학부모 교육도 하고 네. 아이들과 직접 경제학교를 운영하면서 물건을 네. 사고 팔고 그리고 나누고 그런 과정을 모든 과정을 경험을 했는데 네.
그 과정 중에서 학교에서도 사실 많이 놀라셨고요. 오. 아, 이런 프로그램인지 몰랐다. 네, 네. 그냥 학부형이 하시는 일이라서 네. 그냥 이제 어느 정도 네. 그 프로그램 네. 어느 정도 그냥 하는 네. 수준에서만 생각을 하셨는데 네.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하는 걸 보시고 굉장히 놀라셨어요. 네, 음. 그렇게 해서 한 학교에서 네. 3년을 꾸준히 와. 진행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장 선생님 진행하셨던 교장 선생님이 네. 네. 다른 학교에 가시고 이제 다른 교장 선생님 오셨는데 네. 이 프로그램을 잘 모르셨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아쉽게도 코로나로. 음. 네. 아. 근데 그때 이제 학부형 그 회의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네. 네. 그 행사가 참여하고 싶어서 다른 학교에 다녔던 아이인데 네. 전학을 왔다 그러더라고요. 와. 네, 근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네. 코로나 네, 때문에. 코로나로 계속 음. 진행이 못 됐고요. 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뭐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동화 읽어주면서 경제 네. 습관 길들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다른 도서관 뭐 네. 이런 데서도 요청이 와서 음. 네, 경제 습관 길들이게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제 학생들의 반응하고 네. 또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네. 궁금하거든요. 아, 어땠어요? 그렇죠. 네. 학부형들도 굉장히 네. 좋아하셨고요. 그러니까 아마 3년 동안 그쵸. 지속을 네. 할 수 있었겠죠. 네. 그리고 제가 도서관에서 진행했던 게 한 네.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이제 네. 평택에 있는 장당 도서관이에요. 네. 네. 그 도서관에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 그 강의를 들었던 어머님이 기억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진행을 할 때 네. 또 오셨더라고요. 어. 근데 그때 얘기하시면서 선생님 저 그래서 그 세계 통장을 하고 있어요. 오, 네, 진행하고 네, 네.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제가 너무 야, 정말 네. 뿌듯했어요. 아, 이렇게 네.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직접 그 아이를 손을 이끌고 오셨는데 네. 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 네. 이제 아이에게 이제 쿠키 판매도 이제 교육의 일환으로서 시켜오셨잖아요. 네네. 그거를 같이 아이랑 준비하고 하시면서 네. 느낀 게 있다면 어떤 걸 느끼셨어요? 일단 쿠키를 판매하면서 네. 저희 아이가 약간 소극적인 음, 아이였어요. 네, 큰 아이가. 네. 소극적인 아이여서 정말 쭈삐쭈삐 쿠키를 네. 이렇게 펼쳐놓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구나. 있는 거죠. 네. 근데 다른 데서는 아이들이 하는 걸 보니 뭐 네. 연필 사세요, 공책 네. 사세요, 뭐 책 사세요, 막 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네. 이 아이는 도저히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나가시던 어른들이 네. 이제 저는 경제학교 할 때 참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른들이 이 쿠키 얼마야? 아, 너가 네. 만들었니? 네. 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네. 신기하시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해주니까 뭐 대답도 하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판매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첫 네. 판매에 이게 다 팔리고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동생이 만든 쿠키는 다 팔렸는데 네. 본인이 만든 본인과 이제 엄마가 만든 쿠키는 안 팔린 거예요 다.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거 떨이로 팔자. 아, 네. 그랬더니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하는 네. 거죠. 제가 이제 떨이 막 네, 이렇게 네. 해서 판매를 했는데 네. 아이가 이제 부끄럽다고 엄마 제발 좀 조용히 네. 하세요. 막 네. 이렇게 네. 얘기했었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다 네. 팔고 나서 이제 지하철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네. 엄마 왜 그렇게 팔아야 했냐? 우리가 먹었어도 됐는데 그쵸. 왜 떨이로 팔았느냐라고 네.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손익분기점에 대한 걸 아, 얘기해줬죠. 오, 이렇게라도 팔면 우리가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그쵸. 그러면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다는 그쵸. 거를 이해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의 경험이 네. 굉장히 뿌듯했고 당장 정말 이 세계의 통장을 관리할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부터 아.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 쿠키는 왜 안 팔렸을까요? 그러게요. 원인이 뭘까요? 크기 맛 어떤 너무 맛있었고 너무 쌌는데 모두가 판매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내부 실내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는 사람들은 한정이 되어 있고 아. 파는 사람은 많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모든 아이들이 아마 그런 걸 경험을 그쵸. 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뭐 이제 본인이 느낀 것들 네. 그런 게 저는 충분히 있다고 그쵸, 생각해요. 그쵸. 네. 그쵸. 이제
가정에서 이제 경제 교육을 시키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뭐 집안을 도우면은 네. 용돈을 좀 더 준다.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경제 교육의 일환으로서 뭔가 네. 아이에게 알바를 제한하는 방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알바를 이제 제한하는 방법은 네. 제가 처음부터 용돈을 많이 준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네. 용돈은 약간 부족한 듯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이걸 진행하다 보면 네. 뭔가 본인이 사고 싶은 게 생겨요. 그쵸, 그게 그쵸. 금액이 조금 자기의 수준을 넘어가는 수준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때 이제 엄마나 아빠에게 이제 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때 우리는 널 용돈을 주잖니. 네.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너가 더 필요하면 네. 그러면 너가 용돈을 벌어보는 게 어떻겠니?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해요. 네네네. 네, 그러면서 아이가 할 수 있는 네. 집안의 일을 네. 함께 나누어서 어떤 걸 하고 그리고 얼마를 줄지에 대한 네. 것을 서로 의논을 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집안일에서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네. 그 실제로 뭐 어떤 일을 시켰을까 얼마씩 정도 주셨어요? 네, 저희가 네. 보통은 네. 누군가의 수고로 가정이 네. 화목할 수 있는 네. 그리고 뭐 편리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꼭 이제 아이가 함께 함으로 인해서 가정에 도움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일을 같이 한다거나 네. 뭐 예를 들면 설거지 한다거나 뭐 구두를 닦는다거나 네. 구두 닦는 것도 아빠나 엄마가 이제 수고에 의해서 다 닦아야 되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아이에게 이제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활동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그쵸. 봐요. 네. 지금은 가정이 모두 이제 소수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가정 안에서 뭔가 예전에 대가족일 그쵸. 때 네. 경험했던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작은 사회의 장.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런 것을 연습하다 보면은 네. 네,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조금 더 적응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설거지하면 얼마 주신 거예요? 설거지 어렸을 때는 네네. 설거지 하더라도 네. 뭐 500원씩 네. 그렇게 줬었는데 네네. 이제 점점 늘어서 지금은 1,000원. 어. 왜냐하면 하루에 네. 3번 해도 그쵸. 3,000원이에요. 최저시급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본 용돈은 주는 거니까 이거는 거의 뭐 인센티브에 네, 인센티브. 달려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방학 때 해봤는데 네. 3,000원씩 20일을 하게 되면은 6만 원이에요. 꽤 크네요. 네, 꽤 큰 돈이. 네.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또 그쵸. 다른 것도 하고 네. 부모는 출혈이 커요. 네, 그러네요. 방학 때 시도하는 것을 네. 네, 추천드려요. 그럼 이런 집안일 알바를 한번 해보겠다 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좀 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주의할 거는 네. 저희가 이제 하면서 실패의 경험도 해봤는데요. 네. 아이가 꼭 해야 되는 일, 자기 네. 역할, 네. 각자의 집안에서의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자기 방은 자기가 정리해야 된다는 네, 거, 네. 그리고 자기 숙제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네, 네. 된다는 거, 자기 공부. 네. 근데 제가 이제 좀 더 욕심을 내서 아이가 정말 돈을 잘 벌게 해주고 싶다. 네. 정말 여기서 충분히 연습을 해라. 이런 네. 의미에서 아이가 해야 하는 일에도 용돈을 지급하기로,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기로 저희가 회사를 만들었어요. 아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회사 이름도 정하고 네. 용돈도 저희가 이제 수첩으로 네.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기입하게 했는데 네.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는 내가 용돈이 지금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쵸. 내가 뭔가 살 게 있으면 네. 그걸 위해서 열심히 목표를 이루기 네. 위해서 하는데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본인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뭐 초등학교 어린아이들 저학년인 같은 경우는 뭐 수학 몇 장 풀기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그쵸. 영어 매일 듣기 네, 뭐 네, 이런 네. 것들. 근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용돈 지급을 다 했거든요. 뭐 네. 100원, 200원, 뭐 동화책 한 권 읽으면 얼마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 할 일에는 용돈을 주면 안 되겠구나.
네, 누군가의 수고로 가족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네. 그리고 뭐 깨끗해질 수 있는 네. 공동 공간, 뭐 네. 화장실 청소, 뭐 이 정도는 괜찮은데 아이가 하는 일에는 용돈 지급하는 것을 저는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용돈 기입장을 그렇게 해서 저희가 네. 그 용돈 통장을 만들어서 기입을 했었는데 이게 매일매일 기입해야 되고 예를 들어 용돈을 오늘 세 가지를 했는데 세 가지를 다 기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기입하는 것조차도 이게 힘든 힘들죠, 거예요. 힘들죠. 네. 왜냐하면 네. 용돈 기입장이라는 거는 사실 어른으로 치면 가계부예요. 그쵸, 가계부죠. 저도 가계부 따로 안 쓰거든요. 네. 수기로 안 쓰고 그냥 1년으로 해서 월 단위로 네. 작성을 하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이 이걸 매번 쓴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힘든 일이잖아요. 일이죠. 만약에 뭐 과자 하나 사 그쵸. 먹었다 그러면 그것도 또 다 그쵸. 기억했다가 적어야 되고 10원 단위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용돈 기입장을 계속 꾸준히 쓴다라는 건 이거 굉장히 힘들구나.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잘해요. 쓰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 네. 그런 게 습관이 되어 있고 거기에 뭔가 목적이 있는 아이들은 잘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꾸준히 계속해야 된다면 중간에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돈 기입장을 너무 강조하다가 용돈 관리에 힘듦을 알고 아이들이 미리 포기하는 거는 제가 네네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아이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 때 네. 저희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요. 오. 네,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죠. 요즘 네. 뭐 창의적인 아이 뭐 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네, 그래서 아이가 뭔가를 만들어서 네. 다른 사람한테 뭐 줬거나 이제 어떤 기분 좋은 행동을 했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칭찬과 인센티브를 주는데 네. 재미있는 일화로 저희가 이제 호떡 만들기 아이가 호떡을 네. 먹고 싶대요. 네. 근데 제가 만들어줄 시간이 안 됐던 네. 거예요. 네. 근데 미리 저희가 이제 그런 가정 활동이 체험 활동이 늘상 있었기 때문에 네. 아이가 만든다고 했을 때 제가 굳이 말릴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럼 너가 해볼 수 있겠니? 한번 해봐. 네. 해서 했는데 호떡을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진짜 모양도 동그랗게 잘 구워서. 네. 네. 그래서 호떡 한 장 얼마예요? 제가 이제 농담을 네, 그렇게 네, 했죠. 그랬더니 네. 엄마 그냥 드세요. 그러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를 이렇게 귀하게 만든 걸 제가 어떻게 먹어요? 한 장에 1,000원 받으세요.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인센티브를 주려고. 네. 너무 기특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000원씩 주고 그리고 또 큰아이 같은 경우는 목공으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해요. 네. 네. 그래서 뭐 검을 만든다거나 네.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재료를 이용해서 네. 뭔가 창의적인 만들기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는 저희가 특별 보너스를 줘요. 네네. 그렇게 용돈을 이제 아이들이 벌고 모아서 네. 3년 동안 모아서 미국 항공권을 샀다고 하셨는데 그 네. 진짜예요? 네네. 어떻게 사게 된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큰 아이가 네. 이제 역사 스터디 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비밀 클럽이라고 네. 아이들이 이름을 정해서 저희가 3년 동안 꾸준히 네. 함께 역사 스터디를 했는데 그 팀 중에 한 아이가 아버지가 주재원으로 미국을 가게 됐어요. 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송별 파티를 하면서 네. 꼭 놀러 와, 막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저희 아이들이 그걸 진짜로 믿고 네. 엄마, 나 미국 친구 집에 꼭 가고 싶어요. 네, 네. 저희가 이제 항공권을 검색해 봤더니 네. 왕복으로 1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100만 원의 돈,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명, 또 누군가는 따라가야 할 그쵸. 텐데 네. 비용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미션을 줬어요. 네. 한 번 너가 100만 원을 3년 동안 모아보렴. 네.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오기 전에 네. 우리가 미국을 한번 방문해보자. 네. 나머지 뭐 숙박이며 뭐 식사 이런 거는 네. 그런 비용은 이제 엄마 아빠가 대줄 테니 네. 그러면 항공권만큼은 너가 만들어 마련해 보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 포기할 줄 알았죠. 네, 그렇죠. 3년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네. 포기할 줄 알았는데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용돈이 큰 돈을 저희가 주는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모으다 보니까는 네. 이게 굉장히 모으는 게 느린 그게 거예요. 느리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2년을 모았는데 아이가 2년을 모았는데 한 50만 원 정도 오, 모았더라고요. 네. 그래도 뭐 설날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다 거기다 몰빵을 한 네, 거죠.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50만 원 정도 모았는데 네. 이제 1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그 안에 다 모아야만 갔다 올 수 있는 건데 포기하기 직전이었죠. 네. 그런데 그때 마침 이제 저의 이야기를 들은 지인이 네. 미국을 갔다 오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달러를 새 돈으로 가지고 간직하고 계셨던 게 있었어요. 오, 네. 근데 그것을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네.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네. 네, 이제 달러를 딱 주시면서 네. 미국 가게 되면 네. 이 달러로 아이스크림 사 먹어 아, 이렇게. 예. 네. 그런데 그게 저희 가족에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와. 아, 이거 꼭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네. 정말 그냥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정말 아이들이 열심히 그 비용을 모았고 네. 100만 원이 되기 직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알게 된 주변에서 네. 뭐 용돈도 이렇게 막 네. 주시기도 네. 하고 그러면서 정말 100만 원이 딱 채워졌어요. 그래서 미국을 갔다 왔죠. 갔다 왔어요? 네네네. 그 친구 만났어요? 네, 만났죠. 야. 그 친구 집에서도 가고 네. 제가 그래서 사실은 기회가 된다면 저의 용돈 교육은 처음이지의 그 내용이 아주 간략히 있는데 네. 사실 더 많은 여행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여행 이야기를 2편으로 만들면 아,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 네. 대단합니다, 진짜. 네. 네. 또 아드님은 이제 용돈 받아 트럼펫을 이제 네. 사기로 결심해서 돈을 모았다고. 네네네. 어떻게 그건 또 됐나요? 네. 이제 미국 여행을 갔다 오고 나니까 목적이 없어졌잖아요. 그쵸, 이제 예, 더 이상 돈을 그쵸. 모아도 어디 쓸 데가 없는 그쵸,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먼 미래에 너가 청년이 됐을 때 이걸 뭐 배낭여행을 해라 이런 말은 사실 좀 먼 미래다 와닿지가 보니까는 않죠. 그쵸 마음에 와닿지 않고 네. 그래서 뭘 할까 생각하던 중에 저는 또 다른 여행을 제안을 했죠. 이번에는 다른 좀 어려운 나라에 가보는 건 어때? 네. 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엄마 이제 여행은 좀 나중에 갈게요. 이제 이렇게 네. 이야기하면서 네. 마침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트럼펫 1인 1학기로 트럼펫을 오. 배우고 있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있는 악기를 사용하는 게 조금 아,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거의 전용으로 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데 네. 이 아이가 트럼펫을 사고 싶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저 트럼펫을 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한번 금액을 검색해 봐라 네. 했더니 보니까 이제 저렴한 게 30몇만 원 뭐 요 정도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초보용으로. 네. 그래서 그걸 금액을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라고 했더니 이제 가지고 가서 선생님한테 기종이랑 보여줬죠. 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거는 연주하기에 소리가 별로 좋지가 않아. 너가 적어도 아무리 초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리가 괜찮으려면 적어도 70만 원 상당하는 네. 그 기종을 딱 알려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 좌절이 됐죠. 금방 네, 살 그렇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근데 그렇게 듣고 나서 정말 꾸준히 또 모으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번 또 모아봤습니다. 네네, 모아봤으니까 뭐 그 처음에 이제 비행기값 100만 원에 비하면 더 적은 그쵸. 비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60만 원이 조금 더 넘었는데 마침 코로나로 이게 많이 수요가 없다 보니까는 좀 할인해서 나온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아이가 계속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네. 그걸 딱 보게 된 거죠. 네. 엄마 이거 70만 원도 안 해요. 지금 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디 보자 해서 저희가 이제 꼼꼼히 살펴보고 네. 정품이고 괜찮아서 아. 그냥 바로 구입하게 됐죠. 네,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혼자 네. 독학으로. 그래서 한 번 이제 모으니까 두 번째, 세 네네네. 번째 훨씬 쉬워지는 게 있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습관이 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뭐 사회적인 분위기가 네. 이제 과거와는 달리 이제 저축만으로 안 된다. 아,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런 재테크 쪽에 눈을 많이 이제 네. 뜨기 시작했고 네네. 많이 열풍이 불고 있는데 뭐 아이들에게 뭐 약간 저축 말고 네. 돈을 이제 좀 불려나가는 뭐 주식이나 이런 뭐 재테크 방법 같은 것도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네네,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제 모으기 통장을 은행에다가 네. 모아뒀는데 네.
이게 이자가 안 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신 저희가 이제 아이들 크면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네. 펀드를 매달 조금씩 이제 넣어뒀던 게 있었는데 네. 그걸 보니까 그건 수익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보여줬죠. 네. 아, 지금 너희들 통장은 이자가 이만큼인데 네. 펀드는 이만큼 오르더라. 너희들이 지금 모으기 통장에 있는 것을 네. 투자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리고 마침 이제 주식도 이제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네. 미성년자도 이제 다 개설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모으기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찾았죠. 네. 네. 뭐 얼마 되진 네. 않았었는데 왜 중간에 계속 썼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 찾아서 은행에 가서 네. 주식 통장도 만들고 오. 이제 했어요. 근데 네. 주식 통장 만드는 건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미성년자다 미성년자다 보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주식 통장을 개설해서 네. 지금 아이들이 매번 주식을 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쵸.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해야 할 일이 있고 공부도 그쵸. 해야 하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주식에 계속 들어가서 그거를 동향을 살핀다는 거는 어렵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한 건 이제 네. ETF를 추천을 했어요. 네. ETF 같은 경우는 한 10개 정도 회사의 제품을 모아놓고 네. 그게 이제 그렇게 분산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 네. 뭐 한 회사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네. 뭐 다른 회사들이 좀 올라가면 네. 크게 확 떨어지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신 운용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쵸, 그쵸. 네, 조금의 수수료는 있지만 네, 네. 그래도 학생들이 하기에는 제가 보기엔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아이들에게 처음 이제 뭐 우리가 이 모은 돈으로 뭐 주식 투자 이런 걸 해보자 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반응은 네. 그간 저희가 이제 가족들이 함께 경제 신문을 읽는다거나 네. 경제 뉴스를 본다거나 그런 행동을 계속 했었는데 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필요를 인식을 했죠. 그리고 앞전에 저희가 미국을 갔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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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을 갔을 때 거기에서 주식 부자 뭐 네.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들으면서 네, 네. 네, 그래서 게티 센터를 저희가 다녀왔는데 오. 그것이 주식으로 이제 관리하면서 네. 기부한 돈을 가지고 네. 무료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가서 유명한 명화들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누군가의 기부에 의해서 그쵸. 이루어진 거고. 근데 그것이 돈이 계속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투자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은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사람들한테 네. 베푸는 것을 미리 보고 나서는 네. 좋게 생각을 했죠. 네. 그럼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세 잔의 잔을 보고서 용돈 교육을 시킬 때랑 네. 주식 교육 시킬 때랑 좀 네. 뭐가 좀 다르던가요? 용돈 교육을 할 때는 네. 그냥 세 개로 나눠서 꾸준히 습관화하는 네. 것은 아주 도움이 되는데 네. 이것을 뭔가 투자를 해서 좀 더 불린다라는 개념은 사실 아니에요. 그쵸. 예전에는 네. 가능했죠. 그쵸. 그게 우리가 통장에 입금을 하더라도 뭐 5%, 4% 이렇게 이자가 붙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1%도 안 그쵸, 붙어요. 그쵸.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눈으로 통장을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 펀드를 하면서 이게 핸드폰으로 본인 핸드폰에 알림이 와요. 네. 네, 매달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됐거나 퍼센테이지가 계속 알림이 오고 네. 저희가 수익에 대한 10%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네네. 그래서 10%가 되면 또 알림이 와요. 오. 근데 얼마 전에 아이가 핸드폰 이제 문자 온 걸 보여주면서 엄마 저의 펀드가 주식이 10%가 됐어요. 네. 그걸 얘기하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투자에 관심을 야. 갖고 경제에 좀 더 관심을 갖는 네. 저도 좀 놀랐어요. 오. 네. 그럼 이제 어린 아이 때부터 뭐 뭔가 돈을 모으는 교육도 하시고 네. 또 이제 주식에 대한 교육도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 이런 교육들 통해서 궁극적으로 좀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첫째는 네. 아이에게 돈에 대한 올바른 습관을 갖게 하고 싶었어요. 네네. 그래서
돈이란 있으면 편리하지만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그쵸. 정말 죽을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리고 올바른 소비를 하면서 돈을 다스리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네네.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하고 싶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모으기, 쓰기, 나누기를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돈에 대한 관리가 체득화되고 네. 그것으로 인해서 또 자신이 뭔가 네. 투자를 하고 네. 할 수 있는 그런 기본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경제 근육을 더 탄탄하게 하는 네. 네,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네. 아 우리가 꿈을 꾸는 사람은 많지만 네.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극히 적구나. 그쵸, 그쵸.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꿈만 꾸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네.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네. 네. 아, 요즘에 이런 교육을 시키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게 그 이제 화폐가 이제 없어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네, 저만 그렇죠. 해도 이제 지갑도 안 갖고 다니고. 네, 맞아요. 특히 동전 같은 거 사실 뭐 지폐 같은 거 뭐 다 갖고 다니기 이제 어렵고 한데 네네.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 사실 이제 이런 교육을 시키려면은 실물 이제 화폐를 꺼내서 줘야지 또 그게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네네. 이 디지털 화폐 시대에 이런 꼭 이제 실물 화폐를 이용한 이런 실물 경제를 이용한 네. 뭔가 교육이 어떤 이점들을 가져다 줄까요? 네. 사실 지금 디지털 화폐로 인해서 거의 돈을 들고 다니는 그쵸. 일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쵸. 그런데 이거는 어른의 관점이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실물 경제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네. 저희가 만약에 작가님이 예를 들면 네. 1,000원짜리를 보지 않고 네. 디지털 화폐로 천환이라는 어떤 걸 네. 봤을 때 이게 이미지가 연결이 안 될까요? 되죠. 안 안 되죠. 되잖아요. 네. 우리는 이미 그 실물 경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네. 내 그러니까 내 핸드폰에 카드 지갑이 있을 때 네. 내가 10만 원을 쓰든 20만 원을 쓰든 그게 이미지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쵸. 어느 정도 금액이 남아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네. 그렇긴 하지만 아이들은 그게 없어요. 음. 네, 이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그 추상적인 개념이 발달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 아. 시기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 시기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물이 보이지 않으면 사실 그것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네. 돈도 맛을 알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5가지 맛을 알아야 된다라고 네, 네.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네.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면서 네. 그 느낌을 알고 네. 왜 돈의 냄새가 있잖아요. 네, 우리 돈의 그쵸. 독특한 냄새. 그쵸, 그쵸. 네, 그거를 알고 네. 그리고 돈이 있을 때 제가 떡볶이를 사 먹었을 네. 때 그 맛. 아. 내가 1,000원이 있는데 100원이 네. 모자랐어. 뭐 네, 친구가 네. 보태줘서 뭐 네. 살 수 있을 때 그 정말 짜릿한 맛. 네. 그게 남다르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경험해 보게 해주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이 기간을 오래 가져간다기보다는 적어도 실물 경제가 꼭 필요하다. 동전 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고학년이 지나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그냥 디지털 화폐에 익숙해져서 네. 또 자연스럽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개념이 접해 있던 아이는 그거를 수월하게 쓰지만 네. 접하지 않은 친구들은 개념 없이 쓰겠죠.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카드가 나왔을 때 생각하면 네. 될 것 같아요. 이 카드 작은 것이 이거를 카드 기계에 넣었을 때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데 네. 그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통장과 연동이 되었을 때지만 그게 아니라 내 돈이 마이너스로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한꺼번에 돈이 나가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걸 관리 못해서 사실 대학 생활하거나 사회 초년생인 경우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많거든요. 네. 저 또한 또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디지털 화폐가 지금 굉장히 유행이고 이제 추세가 그렇긴 하지만 네. 꼭 동전 교육이 필요할까? 네,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또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 상황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은 사실은 스마트폰을 이제 갖고 태어난 거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러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장 먼저 돈을 접하는 게 뭐 네. 게임을 한다거나 네네네.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게임에서 돈을 뭐 막 써도 막 써도, 이게 네. 이제 실물화폐로 자연스럽게 네. 막 써도 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네, 결국은. 맞습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실물 경제를 통해서 교육 꼭 필요하겠네요. 감각을 그렇죠. 느끼게 하려면. 네. 아, 책을 보면 이제 그 나누기 저금통을 또 굉장히 강조하셨더라고요. 네. 나누기 저금통이 꼭 필요한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나누기 저금통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오면서 굉장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네.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쵸. 오히려 더 벌고 네. 없는 사람들은 지금 더 힘든 그쵸. 특히나 자영업자들은 네. 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네, 네, 네. 사실 이런 양극화 현상을 보면서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과 땅의 차이가 생겼을 때 네. 우린 언제 저 하늘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네. 쳐다봤을 때 네네. 비행기 타고 올라와 뭐 아니면 사다리 타고 올라와 네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비행기를 타려고 해도 비행기 표를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잣돈이 네. 내가 모여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습관화되어 있는 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네.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그것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산이 정말 바닥인 사람들 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네. 정말 힘들죠. 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좌절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조금씩 나누는 것이 그래도 더 멋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세상은 돌고 도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한쪽의 한쪽의 경제가 무너진다면 그것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자영업자들이 다 무너지면 그 또 다른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겪는 그쵸, 거고, 네. 네, 아르바이트생들도 아르바이트를 그쵸. 다 그만둬야 되고, 네. 이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서 힘든 이들을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자녀들을 길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아이들에게 나누기 저금통을 만들어 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이게 또 비중이 또 있을 거예요. 나누기 그렇죠. 저금통. 네. 그거 어떻게 교육하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보통 10%나 20%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 10,000원이면 2,000원에 1,000원 정도의 네. 나누기 저금통이죠. 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려운 이웃에게 이제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친구들 이제 선물을 사준다거나 네. 뭐 이제 이런 것에 이제 주로 아이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 네, 비중이 꼭 이거는 그것도 아이하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가정 형편에 따라서 10%도 좋고 다만 1%도 좋고 네. 꾸준히 그 행동을 계속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얼마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저의 책과 관련해서 어떤 댓글을 달린 게 한번 본 적이 네, 있는데 네. 없는 형편에 꼭 나누기 저금통을 그쵸. 해야 되나요? 그쵸. 이제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나누는 건 사실 10만 원? 내가 뭐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네. 그만 이제 이렇게 줄 수는 있지만 네.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죠. 작가님이 만약에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내가 이 중에서 100만 원을 나누라고 한다면 네. 쉽지가 쉽지 않죠. 않죠. 네. 네. 근데 그것이 10,000원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꾸준히 습관화되어 있던 사람은 자연스러운 나눔이 되는 거고, 네, 좀 그렇게 이제 가진 자가 함께 나누는. 근데 그게 꼭 가진 사람이 나눈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존엄성, 가치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해요. 아이들이 이제 뭐 트럼펫을 산다든지 이제 미국 여행을 갈 때는 정확히 이제 내가 빨리 이걸 모아야겠다 생각이 있잖아요. 네네. 그때 그러면은 난 나누기가 하기 싫다 이런 적은 없었어요? 있었죠. 비중이 줄죠. 어... 네, 그럴 때는 네. 얘기를 통해서 네. 이제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제가 아까 뭐 일부러 칭찬거리를 만든다거나 네. 인센티브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정해서 네. 조금 더 주면서 아이가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죠. 근데 대신 고를 때는 퍼센테이지를 조금 낮춰서 네, 그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제가 그 패친 중에 그 페이스북 친구 중에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호 종료 청년들. 네. 네네네. 보육시설에서 자라다가
이제 그 보육의 기간이 지나서 네, 이제 혼자 자립해야 되는 네. 청년들이죠. 네. 그 청년들은 누구한테 용돈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본인이 알아서 벌어서 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참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쵸. 네, 뭐 입양 기간에 있다라든가 네. 뭐 이런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어디나 있어요. 내 이웃 중에서도 네.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런 경우 꼭 돈을 나눈다기보다는 그냥 냉장고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과일 하나, 네, 그리고 내가 먹으려고 샀는데 너무 네. 많다면 빵 하나, 네. 그냥 이렇게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삶의 지혜를 구하고자 할 때 네.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는데요. 네네네. 돈을 관리할 수 있어야 내게 이제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가지고 내가 적용해서 어떤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데 네. 그게 되지 않으면은 네. 사실 굉장히 네. 힘듦을 경험하게 되죠. 이건 성경의 이야기인데 네. 주인이 타지에 가면서 이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네.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관리하라는 말을 뭐 굳이 따로 하지 않고 네. 이제 맡기고 간 거죠. 네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그걸 투자를 해서 네. 10달란트를 만들고, 네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2배를 만들었어요. 네네. 4달란트. 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잃어버릴까봐 겁이 네. 나서 땅속에 묻어뒀죠. 그리고 나서 주인이 왔을 때 그 네. 한 달란트를 땅에서 파서 줬단 말이에요.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그대로 내가 이게 주었다고. 네. 그렇게 했는데 저는 살면서 이 말을 굉장히 마음에 많이 새겨둬요. 그러니까 땅에도 마찬가지로 땅에도 어떤 투자가 있어야 그곳에서 수확이 일어나고 네. 내 재능도 내 가진 재능을 뭔가 갈고 닦아야 거기에서 투자의 가치를 얻어서 뭔가 재화를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가지고만 있다면은 재능도 늘어나지 않고 땅의 어떤 수확도 늘어나지 않고 네, 그런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삶의 지혜 중에서 네. 내가 투자하지 않고 그리고 가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겠구나.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